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50세 이후에 중요해지는 이 지방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지방하면 왠지 좀 피해야 할 것 같고, 그쵸? 근데 오늘 저희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그런 지방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우리 몸의 세포 만들고 또 호르몬 균형 잡는 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이제 혈관 건강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 정말 핵심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이 있어요. 이걸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지방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건 좀 멀리 해야 할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지방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요.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름진 건 다 나쁘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핵심 오해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건 지방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나쁜 지방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 지방하고 또 과도한 포화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아니면 가공 과자나 빵 같은 데 숨어 있는 그 식물성 기름을 인위적으로 굳힌 건데요. 이건 사실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관 막고 염증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아주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요. 트랜스 지방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삼겹살이나 버터에 많다는 포화 지방은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포화 지방도 당연히 과하면 문제입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LDL. 그 LDL 수치를 높여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은 필요하긴 한데 현대인들 식단에서는 이게 과잉 섭취가 되기가 좀 쉽죠. 나쁜 지방 얘기만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왜 좋은 지방 섭취가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젊을 때랑 뭐가 다른가요? 네,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 특히 지방을 처리하는 간 기능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거뜬히 소화하고 처리했던 그런 식단도 중년 이후에는 혈관에 직접적인 노폐물로 쌓이기가 쉬워요. 바로 이때 혈관을 좀 청소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불포화 지방, 그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섭취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연구 같은 걸 봐도 이런 불포화 지방 섭취가 심장병 위험 낮춘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지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50대 이후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은 꼬박꼬박 드시면서도 정작 식단, 특히 어떤 기름을 먹는지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약이 분명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혈관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약은 그냥 합병증 발생을 조금 미루는 역할, 거기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약은 증상 관리, 식단은 근본 개선. 그럼 혈관을 살리고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말씀하신 그 착한 지방,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좋은 지방 섭취,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들기름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살짝 둘러 드시면 아주 좋죠. 단, 들기름은 빛, 열, 공기에 약해서 쉽게 산패가 되어 변질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꼭 냉압착 방식, 그러니까 저온에서 짜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고르시고요. 갈색병에 든 것을 사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개봉하고 나서는 가급적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압착, 들기름, 냉장 보관 한 달 내 소비. 기억해야겠네요. 올리브 오일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건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하고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 세포 노화 막고 염증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것도 열에는 좀 약한 편이라서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거나 요리 다 끝나고 마지막에 살짝 뿌려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역시 냉압착 방식인지 확인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견과류하고 씨앗류입니다.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또 통들깨나 아마씨 같은 씨앗류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오메가3는 물론이고 식이섬유, 미네랄까지 아주 골고루 챙길 수 있죠. 특히 아마씨는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도 정말 훌륭한 불포화 지방 공급원이고요. 와, 정말 좋은 기름들이 많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냉압착 기름을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면서 빨리 쓰고 튀김보다는 무침이나 드레싱으로 먹고 무엇보다 꾸준히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나쁜 지방 섭취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외식이나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특히 튀김, 과자, 빵, 라면 이런 데에는 트랜스 지방이나 정제된 식물성 기름, 주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염증을 유발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정제 탄수화물.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흰빵, 면, 설탕, 액상 과당 같은 거요. 왜냐면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쌓이니까요. 네, 오늘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50세 이후 우리 몸을 살리는 이 착한 지방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마트에서 흔히 사는 그런 식용유 대신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으로 바꾸고 견과류랑 씨앗류를 간식으로 즐기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은 증상에 관리해 주지만 여러분 식탁 위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냉장고 속 기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 계시면 이 이야기를 꼭 좀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강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50세 이후 물 마시는 법, 잘못하면 건강 망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수분 섭취가 수면의 질이나 심장 건강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매일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